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 주체문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 주체문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 이 말이 중요해요. 양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양해를 뭐라 한다? 통정이다, 이렇게 통정. 그래서 양해하여 을에게는 주체문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했죠. 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식상 주체문자로서 을을 내세우고요, 은행이 을 당신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을 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중에 없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죠. 여러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도 신탁행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유효,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동일하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은닉행이다, 이렇게. 은닉이요.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이것을 뭐란다? 가장매매, 이렇게. 가장매매요.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것은 을은 그 토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닉행위는 유효인데요, 증여요.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등기 있죠?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유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중요하죠. 여기서 진유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해봐요. 플러스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 상대방과 양해, 통정이 있어야 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유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뭐하고 있어야 돼? 알고. 이 표의자가 알고 이걸 주는 거 봐. 이것을 비진이죠. 비진위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양해가 있어야 돼. 양해, 통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 동그라미. 여기서 불일치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를 뭐라고 한다? 양해라고 얘기하죠. 양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 함을 의미하지만 이때 표의자의 상대방이 단순히 진유와 다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 이런 봐봐요. 인식하면 충분하다. OX, X죠.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정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양해, 짜고 해야 되죠.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뭐가 있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계약 자체가 뭐죠? 허위로 체결했으니까 가장매매죠.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뭐죠?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채권자 취소권은 뭐다? 취소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채권자 취소권, 박스해야 되겠죠? 채권자 취소권은 네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뭐다? 재판상 행사, 재판상.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물권법에 가면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아직 그건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그렇죠? 네 가지가 중요해. 재판상 행사한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여기 봐봐요.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 여기까지요. 이것을 가장매수인이죠. 여러분, 가장매수인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 제3자, 여기 주로 가야 되겠죠.
악의의 제3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이, 전득자가 선이,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제3자죠. 선의의 제3자. 이 사람도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 무효죠. 매수인. 그럼 병은 악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다시 전득한 사람 정이 누구이면 선이, 선이면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소유자죠. 매도인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즘은 이 지문이요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되도록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여기 봐봐. 통정의 표시가 뭐죠? 가장, 매매 이런 거죠. 가장.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기존에 알겠죠? 이전에, 앞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하는 것이죠.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통정의 표시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이 이면 족하고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죠. 그래서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 중요하죠. 선의로 추정하면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러면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은 매도인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알겠죠? 가장 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허위 표시에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요 뭐가 있냐면 입증 책임에 있어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줄궜어요. 첫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두 번째 또 누가 어디가 있다?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 세 가지에서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자, 파산관제인.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파산관제인 줄 것이고 그 위에 또 하나 써야 되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 파산관제인이나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제3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파산관제인의 경우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때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채권자.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이 악이도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이 악이 틀렸죠. 파산관제인 개인의 여기를 치워 선이 악이는 총파산채권자,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총파산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한다. 선이. 알겠죠?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의. 그러면 전부를 선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문제를 봐. 문제. 지금부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제3자는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그랬어. 제3자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제3자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요. 항상 가장 뭐를 찾아.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을이에요. 을. 그 다음에 여기서요. 새로운 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죠. 이걸 뭐란다? 병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가장 뭐뭐로 뭔다? 딱 네 가지만. 가장 양수인. 알겠죠? 여기요. 가장 양수인 또는 가장 매수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다?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저당권, 가장 저당권,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이렇게. 이것만 우리가 딱 알면 돼. 딱 네 가지만. 우리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은요, 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허위 표시하면 허위 표시.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허위 표시란 말로 나오면 빨리 이 허위 표시를 가장으로 바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양수인,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이 네 가지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는. 그러면 여기 가장 매수인은 이 단위는 아주 많지. 뭐가 있다?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저당권, 전세권 설정한 사람. 가장 채권, 가장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선 사람, 파산 선고돼서 파산 관제인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그리고 항상 가장 저당권에 항상 저당권은 뭐다? 경락인. 가장 전세권은 항상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가장 전세권 위에는 저당 잡을 수 있죠. 거짓말 전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전세권인 줄 알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 저당권에 대해서 경락을 받은 자. 알겠죠? 가장 채권에 대해서 보증 쓴 사람, 파산돼서 파산 관제인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양수인 뭐가 있다? 가장 양수인 그럼 뭐가 있어? 매수한 사람, 저당권, 전세권 또는요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가등기 한 사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찾는다? 가장이란 말을 찾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허위 표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의담보 채권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 여기는 가압류는 여기는 병이에요. 병 제3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허위 표시를 뭐로 바꿔? 가장으로 바꿔. 그럼 가장으로 바꾸고 뭘 찾는다? 여기서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을 찾아. 무슨 말이 있어? 가장 여기 채권이야. 여기 가장 저당권이 아니고 맨 끝에 있는 채권, 가장 채권이야. 허위 표시가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채권 여기까지가 을이에요. 을. 그러고 나서 가압류가 뭐라 간다? 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가압류가 되죠. 자 봐봐. 여기서 또 나오죠. 또 찾아.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을 찾아. 여기 뭐죠? 가장이죠. 쭉 가가지고 가장의 뭐다? 매수인이죠. 이거 가장 매수인이죠. 여기까지가 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어야 되겠죠? 병은 누가 나올지 모르죠.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받았네. 병 제3자다. 그러니까 가장 뭐뭐 찾고 그 다음에 찾으면 돼. 자 여기요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총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를 맞췄네. 가등기. 그럼 먼저 찾아.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 가장 매수인이라 여기까지가 을이에요. 을. 그다음 병은 누구다? 병 가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가장 저당권 나왔네.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그럼 뭐다? 경락을 받은 사람. 가장 저당권, 경락을 받은 사람. 가장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된 전세권이죠. 그럼 여기 뭐요? 여기도 뭐다? 가장. 그 다음에 그때 뭐다? 전세권이죠. 가장 전세권. 그럼 아까 가장 저당권은 경락인, 가장 전세권은 저당권이죠. 그럼 이거 을이고 저당권은 병이죠. 그래서 제3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요 가장 채권이죠. 여기까지 좋아. 가장 채권의 양수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가 뭐죠? 포괄 승계이 안 되죠. 누구는 안 된다? 제3자가 아닌 거 세 가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 뭐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다시 제3자가 아닌 건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아니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을 뭐라고 한다? 상속인이죠. 제3자다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않는 경우를 모르으니까 맞는 것이죠. 알겠죠? 자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가장이죠.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거기에서 누구다? 수익자. 여기서 제3자가 누구죠? 수고. 제3자는 수익자죠. 수익자는 제3자다 아니다 이렇게. 자요 대리인.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 대리인은 본인하고 어떻게 된다? 동일시.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과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가 될 수 없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동일시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허위 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뭐가 지위를 이전돼서 승계,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이렇게 제3자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